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도 막 리뷰 하나 하죠. 거의 이번 추석 시즌의 유일한 흥행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공조2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알려진 것처럼 공조2는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편인 공조의 5년 후 이야기입니다. 공조는 2016년작이고요. 감독은 김성훈, 임철영 역의 현빈, 강진태 역의 유해진, 이렇게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런 버디 형사물이었습니다. 남북한 형사의 활약을 다룬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컨셉을 유지하고 있는 영화고요. 공조2 인터내셔널은 세 번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잭의 역할에 다니엘 헤니까지 포함돼서 남한과 북한, 그 다음에 이제 미국까지 해서 3개국의 공조라고 하는 컨셉으로 속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흥행은 모든 대부분의 예상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흥행은 할 것이고 평가는 그저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자 평론가 5.33 정도니까 2개 반, 3개 정도, 2개, 3개 정도를 받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목표는 뚜렷하죠. 반면에 관람객들은 7.88 정도니까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뭐 나쁘지 않는, 뭐 부담 없는 그런 오락물로서 이 공조 시리즈가 명맥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영화는 상업 영화로서 밸런스가 잘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 2021년도에 다 만들어진 영화입니다만 코로나 상태 때문에 좀 개봉이 좀 많이 연기가 된 그런 영화죠. 자, 이 영화의 평가가 안 좋은 이유는 간단한 건데 사실 그렇게 미장센이라든가 이렇게 깊이 있게 캐릭터를 파고 들어간다라든가 주제의식이 깊은 영화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정도의 선을 건드리는 정도의 영화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오락 영화로서 만들어지죠. 그런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상업 영화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전편의 특징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영화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영화의 앞부분 한 15분 정도의 분량은 전편의 특성들, 캐릭터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영화의 이제 기본적인 효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오락적 요소들, 액션적 요소들을 선보이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대부분 뉴욕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이제 공간이 유서가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상업 영화로서 영리한 것은 이 조직 리더, 빌런의 존재감을 처음에 잘 보여주는 측면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장명준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진선규가 연기하고 있는데 기존의 진선규 캐릭터는 이제 범죄도시 등에서 알려져 있는 중국인 범죄 제중 한국인 제중동포 그런 범죄자로서의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있죠. 흔히 조선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미지에서 찰스 브론슨 스타일의 1970년대 80년대의 액션 스타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던 7, 80년대의 그런 스타일의 의상과 패션을 보여주고 차라리 그래서 요즘엔 많이 보기 힘든 스타일의 캐릭터인 장명준이라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캐릭터 자체가 사실은 복수를 추구하는 나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단순하지만 않은 캐릭터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살짝씩 언급하는 정도로 이 행위의 동기를 설명해 주는 정도로만 언급을 합니다. 아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입을 할 정도로 깊이감 있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이 인물을 빌런으로 캐스팅을 하고 초반부 장면에 이제 당연하게도 활약을 할 다니엘 헤니와 뉴욕 시퀀스가 등장을 하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영화의 촬영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추가 촬영분 정도나 로케이션 부분들만 별도로 촬영이 되고 대부분 국내에서 촬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럴듯한 전개로 구성을 하고요. 이번에도 전편의 1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 현빈, 임철영이 전편에서는 아내를 읽는 장면의 시퀀스가 이제 오프닝 시퀀스로 시작이 되는데 이 편에서도 동료를 읽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이
FBI에 검거된 장명준이라고 하는 전 북한군 장교 출신이죠. 파병되어 있었던 용병 출신의 인물로 지금 마약 범죄자가 된 인물을 FBI에서 검거해가지고 이제 북한과의 공조를 한다는, 사실 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현재의 남북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동떨어진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설정들을 통해서 북한으로 호송하는 와중에 이 영화 더 히트를 연상시키는 시가전을 펼치고, 물론 히트 정도의 레벨은 아닙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연출된 정도는 아니고 뭐 그래도 적당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가전을 벌려서 결국 장명준이 탈출을 한다라는 설정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임철영은 다시 이 장명준이 범인을 쫓아가지고 남한으로 잠입한 장명준을 잡으러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장명준이 가지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영화의 플롯상 북한이 그 자금 출처를 밝히면 안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물을 막을 인물로 이제 다시 임철영이 현빈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당연하게도 이 편답게 유해진이 연기하는 강진태가 그와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임철영과 강진태, 이 두 사람이 다시 당연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강진태의 상황의 경우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좀 약간 좌천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수사하는 와중에 이제 뭐 사고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다시 그 광역수사대, 광수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다시 임철영과의 공조 수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제3의 인물이라고 하는 FBI를 대표하는 잭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영화의 맨 앞에 오프닝 시퀀스부터 임철영과 대립구도를 이루면서 말함대로 의심의 과정을 가지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제 인물이 결국 한 팀이 되는 과정이 영화의 중반부까지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의심의 과정을 갖고 있는데, 그 요소들을 적절하게 이 셋이 서로 속이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코미디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조2의 감독은 이석훈 감독인데요. 이석훈 감독은 코미디에 능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전편에 히말라야의 연출자였고, 해적 1편이죠. 해적 1편. 그 다음에 댄싱 퀸, 두 얼굴의 여친, 그 다음에 방과후 옥상 등으로 2006년도부터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코미디 드라마의 코미디 드라마들의 흥행작들을 만들어왔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적 요소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특이할 점은 공조2에서는 홈 드라마의 성격을 더 많이 보여줘서 일단은 존재감 자체가 이제 많이 성장된 이뮤나가 연기하는 박민영이라는 캐릭터가 영화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뭐 물론 액션 몸으로 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화의 코미디적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이제 이석훈 감독의 특징이 잘 보여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건 사실 이제 이뮤나 자체가 공조 1편 당시보다는 엑시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벌써 존재감 자체가 훨씬 달라진 배우로 성장했다는 요소들을 이제 각본에 잘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러브라인이 나름대로 임철영과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조직으로서, 이 테러리스트로서의 장명준이라는 인물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그 수사하는 과정이 영화의 전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사실 생각보다는 액션 시퀀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전반부에 이 액션 시퀀스, 오프닝 시퀀스를 담당하는 거, 이제 보통 블록버스터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구도죠. 그리고 수사하는 와중에서 이 현빈의 그 유명한 그 휴지 액션이 있죠.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휴지 액션을 연상시키는 파리채 액션이 펼쳐지는 장면이 이제 중간에 마약 조직을 쫓는 과정에서 한번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총격신이 쏟아지는 후반부 장면이 이제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많은 부분들에서 지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액션 중에 총기 사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되게 영화 속을 따지자면 영화에서 많이 죽어요. 죽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장면들을 이 영화는 사실 이제 타겟 자체가 가족 단위의 추석 명절 중심의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부담 없이 봐야 될 영화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잔혹한 장면들을 장면들의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총기로 사망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죽는 사람들이 이제 전반부의 오프닝 시퀀스에 현빈의 동료 형사 조다란 씨가 나오는 그 캐릭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 이제 영화에서는 개성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명준의 뭐 부하라거나 뭐 이런 인물들,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 뭐 경찰 속에 있는 인물들이라든가 뭐 그건 불분명하게 나오니까 죽었다는 걸로는.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객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의 액션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후반부에 이제 폭탄 해체라든가 후반부 액션 시퀀스의 경우에도 긴장감을 만들어 가는데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후반부의 액션 시퀀스가 뭐 전형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딩에서 폭탄이 이제 터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폭탄을 해치는 과정은 상당히 액션적인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짜내가지고 영화를 풀어내는 편이라서 영화 자체의 그런 요소들은 뭐 그냥 즐겁게 관람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예상이 되면 너무 뻔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뻔한 요소들을 좀 비교적 잘 피해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자체는 사실 뻔한 영화인데 그런 대중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뭐 지나치게 너무 표범하지 않은 정도로 잘 타협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조 2는 이제 적절한 그런 뭐 사람들한테 부담감을 주지 않는 액션 시퀀스에다가, 그리고 제일 편한 요소들은 역시 사실 1편에서도 문제였던 것은 이제 이 가족들의 등장이었거든요. 이 가족들이 나중에 1편에서 그 테러범들, 그 악역 빌런들의 이제 그 이쪽에 인질들이 되죠. 근데 2편에서도 사실 또 반복이 돼요. 근데 그 반복적 요소들을 이제 좀 빨리 치고 빠진다고 해야 되나? 대략 빨리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좀 동떨어지게 풀어내는 방식을 취해가지고 전편보다는 그런 가족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가족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걸 위기감을 고조하는,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방식의 그런 인지극은 좀 최소한 편입니다. 자, 그런 이제 와중에 이제 가족들은 어떤 점으로 캐릭터를 그냥 전형적이긴 하지만 재미로 풀어내냐면, 결국은 이런 지금 장영남 캐릭터도 나오고, 저는 이제 박민아 이 소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5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나이 많이 컸고, 실제로 이 소녀는 뭐 저기 뭐야 그 중등 사격 선수로 뭐 금메달도 땄다는 뭐 뉴스가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세 명의 이 가족에 유해진, 강태진의 가족에는 이제 세 명의 여성이 있는 거잖아요. 임윤아가 연기하는 박민영까지 해서 이 세 명의 여성이 바로 이제 잘생긴 두 남자의, 현빈과 다니엘 헨이라고 하는 두 남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감 같은 것들을 은근히 묘사하는 정도로 해서 좀 유쾌한 분위기를 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대중적 감각이긴 하지만 뭐 PC적인 걸 떠나가지고 뭐 즐거운 요소들이고요. 이석훈 감독이 이제부터 잘 한 게, 이제 전편에서 사용했던 장소나 공간을 갖다가 재활용을 하면서 좀 확장시키는 범위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식으로 풀어냅니다. 아까 강태진 캐릭터가 어쨌든 형이라는 캐릭터고, 이 현빈이 전편보다 훨씬 좀 유해진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 웃음기도 전편은 되게 심각한 이미지였죠. 그런 심각한 이미지를 좀 탈피해서 좀 더 시간이 흐른 만큼 유해진과 좀 더 친밀한 관계, 그러면서 그런 인물로 다가오고, 다니엘리도 샤프한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약간씩 누그러뜨린 장면들을 통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이 공간 역시도 전편에서 등장했던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다시 반복을 하고, 뭐 장어를 먹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푼다는 전형적이지만 한국식의 그런 남자 관계들의 묘사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약간 개그적 요소들, 차이와 반복을 통한 개그적 요소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영화 상업 영화적으로서 뭐 나름대로 영리한 영화고요. 캐릭터의 성장을 좀 다르게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편에서 백수였었던 임윤아 캐릭터가 유튜버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잘 나가진 못하지만 어쨌든 이 배우 캐릭터 자체가 상당히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인 건 맞으니까 그런 점을 적절히 활용한 시퀀스라든가 그런 요소들, 그 다음에 약간 푼숙기 있는 여성 캐릭터죠. 이 푼숙기 있는 여성 캐릭터의 측면을 갖다가 이 등장인물이었던 다니엘 헨이나 그 다음에 현빈 캐릭터에게 적용시키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삼각 로맨스 요소들을 갖다가 적용한 지점도 뭐 나름 꽤 유쾌한 지점이라서 뭐 영화적으로 이 공조2 자체가 부담 없는 추석용, 명절용 액션 오락 영화로서 뭐 나름대로 소구되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는 사실 생각보다는 영화의 스토리상으로는 좀 심각한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캐릭터 장면준 캐릭터가 다른 빌런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범죄도시 같은 영화에 보면은 투에 같은 영화에 보면은 손석구 캐릭터가 진짜 나쁜 놈으로 나오거든요. 장명준도 나름대로 있는데 각본적 요소에 의하면 나름의 이제 모티브가 있어요. 근데 약간 폭주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영화가 심각해지자고 하자면 장면준 캐릭터가 상당히 무시무시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남북 관계에 대한 터치를 묘사할 때 상당히 영화의 톤이 무거워질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무거운 톤으로 끌고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는 그런 배경 설명을 각본적으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서 잘 풀어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내는 정도로 만족을 하지 이 심각한 드라마로서 가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 명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관계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북과 남과 북,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세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아주 이상적으로 형성되었은 정말 공조가 이루어졌으면 했을 관계처럼으로 풀어낸 적어도 이 세 남자만큼은 뭐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현실에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유쾌하게 풀어낸 영화라고 말 수 있을 것 같고 상업 영화로서 뭐 높은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이 영화가 영화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영화다, 뭐 아주 뛰어난 작가적인 영화다, 아닙니다. 상업 영화고 그냥 장사를 위한 영화인데 그 장사를 위한 영화로서의 목표는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영화를 취향에 안 맞는 분들은 좀 가벼운 톤의 이 영화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객들은 그냥 부담 없이 볼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조2 뭐 추석에 딴 거 볼 거 없으면 사실 선택이 어디도 없어요. 이번 추석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냥 볼 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뭐 그냥 가족들과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헤헤거리고 깔깔거리면서 보실 만한 그런 영화 같습니다. 공조2 소개했습니다. 공조2 인터내셔널 아마 흥행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